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박지연 대리 모시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강보험과 관련된 내용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험급여와 또 이 질문사항이 많은 민원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박지연 대리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보험급여라는 말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 정확한 용어 설명을 좀 듣고 싶다는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험급여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건강 증진에 대하여 공단이 현물 건강검진이나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 임신, 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진료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병원 관련한 여러 지원금을 드리는 이 모든 걸 통칭하는 용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험급여.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진료받은 내용이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진료받은 사실이 없거나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일단 진료받은 내용 안내문은 병원 약국에서 청구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진료를 받았는지 납부한 본인 부담금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인데요. 병의원 약국에서 진료 또는 조제받은 내용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 사실 안내문과 다를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진료는 받지 않았는데 진료받은 내용에 기재되어 있거나 실제로 납부한 본인 부담금과 다른 본인 부담금을 내셨거나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는 진료받지 않았는데 진료받은 것으로 이제 내용이 있다면 네. 이런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서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네, 그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 청구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진료받으면 이 진료받은 내용이 꼭 집으로 통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약을 보내려고 하는데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국외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건강보험에 의한 보험급여가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처방인 경우에는 본인 그 비용이 전액 본인 부담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고요. 참고사항으로 보험급여가 정지되게 되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급여도 받을 수 없다. 네. 예. 해외에 나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 이 보험 급여가 정지가 될까요? 일단 해외 나가 계시면 되고요. 네. 뭐 이제 6개월 뭐 기간이 있습니까? 얼마 이상이라도? 기간은 따로 없고요. 한 달 이상 이제 나가 계시면 보험료 고지도 안 해드리고 이제 보험급여도 정지가 되는 그럼 겁니다.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됩니까? 네네, 나가시기 전에. 신고 안 하고 갔을 경우에는 그대로 그러면 보험료가 이제 나가서 이제 체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해외 체류 기간 관리 같은 거는 개인이 직접 해주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보험급여 정지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 만약에 보험급여가 자동 이체된다면 아팠을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네. 보험료가 이제 고지되면 안 되는 건데 해외에 계신 걸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고지되는 경우에는 네, 납부한 것도 돌려드리거든요. 아, 네네. 그래요?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내가 이제 여기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네. 그 아들이나 직장 그 보험으로 이렇게 보양가족 옮기면요. 네. 그 아들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 옮기면은, 네.
그 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드님이 직장 가입자이신 거죠? 예. 네, 그러실 경우에 더 나오시는 건 없습니다. 아, 나는 저기 지역가입자고.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한테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시려면 네. 아버님이랑 배우자분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저희가 파악해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신데요. 예. 이제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피부양자 등재가 되신다고 해서 아드님의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아, 그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아들한테로 옮기려면 우리가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가능한가요? 일단은 소득이랑 재산 요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전화를 주셔서 네,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예. 일단은 아버님도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신 후에 바로 등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재산이 있으면 또 안 되는 네네. 경우가 근데 있죠. 등재 여부는 지금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전산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전화를 한번 주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재산이 대략 얼마 정도 있으면 안 돼요? 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아, 네, 5억 4천만 원 정도. 총 재산이요? 네네. 재산 과표요. 공시지가의 60%, 70% 재산 과표 잡혀 있는 게 이제 5억이 넘으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조금씩 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주셔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공시지가의 5억에서 6억. 네, 공시지가에 이제 60% 60%, 70% 잡은 게 재산 과표거든요. 네, 네. 5억이 되면 네. 지역 가입자 요건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신데요. 네. 일단은 이게 그 직장 가입자와의 관계나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재산 소득 요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상담은 이제 라디오가 끝난 후에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신지요? 그 아줌마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건강검진 받으라 할 때 안 받고, 네. 혹시 암에 걸리면 그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거 맞아요? 일단은요, 암에 걸리시면 이제 산정특례라고 해서 중증 질환 이제 등록을 해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건강검진이랑 크게 뭐 그런 관련이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건강검진 하고선 그때 암이 이제 진단받으시면 보건소에서 지원되시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건강검진 안 하시고 추후에 암이 발견이 되면 이제 그 보건소에서 지원받는 걸 못 받으시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지원받는 건 지원받는- 대상이 안 되시는 거죠. 대신에 저희가 등록해드리는 중증 환자 등록은 그 건강검진이랑 크게 상관없이 암 환자로 확진만 되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지역 가입자만 해당이 됩니까? 보건소에서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네.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시고요? 그 보건소에서만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네, 건강검진이랑 관련된 건 보건소 그 지원 대상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는 그 부분은 네, 자세한 사항은 이제 아. 보건소 쪽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건강보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자격 관리라든가 보험료 부과 또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라든가 또 보험료 체납 또 여러 가지 건강검진 안내 등 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박지연 대리 모시고 건강보험에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처방받아 구입한 약을 집 오는 길에 분실했습니다. 다시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요? 예.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가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재처방 받는 거에 대한 진찰료, 뭐 약국에서의 약재료, 조재료 모두 전액 가입자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2번 적용은 안 된다. 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라는 않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네. 자, 그리고 본인 부담 환급금 신청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 이게 무엇인지요? 또 지급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일단 안내문 종류가 많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 병원에서 이제 본인 부담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에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거나 또는 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지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센터, 개인 민원, 본인 부담 환급금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환급 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진료비가 조금 과다하게 내가 5천 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뭐 10,000원이 지급이 됐다. 그럼 그 5천 원에 대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본인 부담 환급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특보 관계로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네,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박지연 대리 모시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상담해 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